우선은 1 부는 사람을 다루는 3 가지 기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두 번째는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예들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 부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 가지 방법. 특히나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나 자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좀 호감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6 가지 방법 중에 지난번에는 뭐가 나왔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진심의 이런 관심이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을 어 단 2 시간 만에 얻게도 해 준다. 이런 얘기했었고 이제 오늘은 94 페이지입니다. 2 장이에요, 2 장.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서 개최된 파티에 갔대요. 그중에서 유산을 상속받았던 어떤 여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성이 어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굉장히 열심히 였대요. 그래서 이제 흑담비, 모피, 다이아몬드, 진주 이런 것들로 몸을 다 휘감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얼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얼굴에는요 심술과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 그러니까 첫 번째 달러 끝에서 세 번째 줄 가 볼게요.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을 아무리 명품으로 막 휘감고 있더라도 표정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달러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밑에 줄 "성품, 그의 매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할 수밖에 만든 능력이야말로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게다가 그의 성품 중에서도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 줬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밑에 줄 두 번째 달러 마지막 줄 바로 "매력적인 미소였다."라고 나와요. 매력적인 미소. 95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미소, 미소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를 우리가 지으면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대요.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 줘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형님이 또 개 이야기를 해 주죠. 이제 개가 인기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래요. 그죠? 우리를 보면은 막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제가 그 할인 리더님이 강아지 개를 키우잖아요, 별이. 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할인 리더님 딸이랑 유란 스폰서님 딸을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유란 스폰서님 집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별이가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그 할인 리더님 집에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내렸잖아요. 이미 문 앞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 앞에서부터 나를 막 사람을 기다리면서 웃으면서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아주 그냥 사람한테 낯을 안 가리더라고요. 막 팔짝팔짝 막 좋아 가지고 죽으려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배를 몸을 뒤집어서 배를 보여주고 와 근데 진짜 거기서 제가 완전 녹아버린 거예요. 나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나를 보면 좋아해 주는데 와 진짜 마음이 녹아버린 거죠. 걔가 인기 있는 게 이제 이거래요. 그쵸?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서 인제 "개들을 보고 배워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가식적인 미소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가짜 사람들은 이렇게 기계적인 가짜 웃음은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미소이다. 제가 영국에서 잠깐 살았었잖아요. 여기 정옥 리더님 들어오셨는데 인제 영국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라마다 이렇게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영국 분들이 이렇게 되게 잘 웃어 줘요. 근데 뒤돌면 싹 없어지는 미소 되게 유명하거든요. 진짜로 "헬로." 하고선 이렇게 웃어 줘요. 그래서 그거 하고서 탁 이렇게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딱 정색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끔 그 타이밍을 인제 뒤를 돈 다음에 딱 멈춰야 되는데 돌면서 이렇게 빠르게 멈추는 분들이 걸리는 거지, 그 가짜 웃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티가 나요, 정말로. '아 정말로 그냥 가식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미소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뉴욕 대형 백화점에 인사 담당자가 있는데요. 심각한 얼굴을 한 철학 박사보다는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더라도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채용하겠다라고 했대요.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줄,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 진짜 웃음이 나오겠죠? 그쵸. 나는 수천 명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일 주일 동안 매일 매 시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수업에 와서 그 결과를 말해 달라고 했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카네기의 수업에 이렇게 많은 강좌 수업을 하잖아요. 그때 수천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왔었는데 그 비즈니스맨들한테 일 주일 동안 매 시간 누구한테 뭐 "미소를 지어 봐라. 그 결과를 나눠 줘라." 이렇게 과제를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리카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윌리엄 B. 스타인하트라는 사람이 자기 사례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 나와 있는 부분, "저는 결혼한 지 18 년이 지났습니다. 18년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아내에게 웃지도 않았고 20 단어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 중 하나였죠. 여러분, 선생님이 미소의 경험에 대해 말을 해 보라는 과제를 내주셨으니 일 주일 동안 미소를 지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서 내 심각한 얼굴을 보고 머리를 맞으며 이렇게 말했죠. 빌, 오늘 당장 그 불만이 많은 얼굴을 지워버려. 이제부터는 웃을 거야. 지금부터 당장 시작이야. 그러고는 아침 식탁에 앉아서는 아내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굿모닝 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죠. 웃어 보였어요. 선생님은 그 사람이 놀랄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카네기가 그런 거죠. 이렇게 웃기 시작하면 그 아내가 "놀랄 수도 있다. 놀랄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카네기가. 웃지 않다가 웃으면. 아내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죠. 그녀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2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약속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 2달 동안 제 변한 태도는 지난 한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달라 세 번째 달라 중간쯤 보면 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분이 모닝 이렇게 인사하면서 미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도어맨한테도 미소 짓고 지하철 부스에서도 미소 짓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 미소를 받고 다시 제게 미소를 돌려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미소를 띤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매일같이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라고 나오네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되게 원래 웃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웃는 게 되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한 번 웃으면 웃는 모습이 되게 좋다, 호감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웃는 게 저는 진짜 웃겨야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발견했냐면 제가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 세상 심각한 얼굴일지 몰랐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파트너들을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몰라요. 근데 늘 이렇게 미간이 찡그려진 분들이 있어요, 말할 때.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다는 것을 몰랐는데 근데 우리 파트너분들 중에서도 말할 때 늘 이렇게 심각한 얘기가 아닌데도 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 유명한 일화 있어. 테이 스폰서님. 유란 스폰서님 이제 소개해 주신 우리 테이 스폰서님이 되게 열심히 하고 시스템도 매일 나가는데 2년 동안 파트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난 도대체 왜 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거울을 봤대요. 그랬더니 세상 심각하고 세상 우울한 여자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씨 나 같아도 너랑 일 안 하겠다." 그 말이 스스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이제 펜 물고 웃는 연습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 보세요. 저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있죠. 근육이 이제 많이 안 웃는 사람은 쪼끔만 하고 있어도 여기 다다다 달달달달 막 떨려요 근육이. 그래서 근육을 연습하는 것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카드 물고 있는 거랑 뭐 그런 거로 연습을 한대요 승무원들이 실제로. 그러면 근육이 발달이 된대요 근육이. 그래서 그거 좀 연습하고 저는 제가 이제 지금은 제라드가 다시 이제 일하러 갔거든요. 하루 1 년에 이제 몇 번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 2 개월 동안 인제 집에서 쉬었어요 제라드가. 하린 골드님도 연습했대요. 근데 지난 2 개월 동안 정말 역대급으로 저희가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매일매일 저희가 너무 잘 지내고 매일 행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일 뭐를 하냐면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일어나자마자 이제 저는 웃어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 그럼 일단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럼 일단 웃어요. 이렇게. 웃고 그럼 제라드는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모닝." 이렇게 웃은 상태로 "모닝 하니."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침대에서 내려오고 껴안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제 하는 거 있어요. "I wonder what's gonna happen today." 이거를 한 3 번을 둘이 같이 방방 뛰면서 얘기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해." 이런 식으로 둘 다 웃으면서. 그게 의식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Who can I help today?" "오늘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의식처럼. 근데 그것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 보니까 그거를 매일 하거든요. 처음에 그거를 시작했을 때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의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아침에 이제 의식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원래 이제 막 사이가 안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사이가 너무 더 좋아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그 사무실에 다른 분하고 같이 이제 어떤 젊은이랑 같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분한테 이 미소의 결과에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막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솔직하게 말을 하더래요. 처음에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 그 윌리엄 B 스타인하트라는 사람이 끔찍한 불평꾼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이 스타인하트가 미소를 지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보인다. 인간적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비판도 그만두기로 했고 비판도 안 하고 사람들 칭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98 페이지 세 번째 줄 "저는 전혀 다른 사람, 행복한 사람, 부자가 되었어요. 우정과 행복이 많은 부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근데 98 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웃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만약에 웃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죠.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일단은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좀 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심각하게 운전한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스스로 좀 인식 한번 해 보고 척하는 거. 척하는 게 자 이제 하버드 많이 우리 들어봤겠지만 하버드 대학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대요, 같이.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뇌는 진짜 웃음, 가짜 웃음을 구분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토니 로빈스라고 그 동기부여 강사 있잖아요. 토니 로빈스 막 일주일에 막 1,000만 원 넘는 강좌하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분 그 코스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거 보면 그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그 자세가 있대요, 자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슴을 열어주는 거랑 이제 이런 거, 손을 하늘로 뻗는 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만세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코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하늘로 뻗고 다 같이 "아이!" 뭐 이렇게 해요. 양손을 위로 뻗고. 그런 자세를 의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구호를 외치듯이 다들 하늘로 "아이! 아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런 행동을 한대요, 토니 로빈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데요. 행복은 내적 조건이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내적 조건.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똑같은 돈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불행할 수 있고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정신적인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의 번화가 파크버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는 중국의 막노동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대요.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대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링컨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는 만큼만 행복하다. 오, 이 말 너무 좀 깊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는 만큼만 행복하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례를 들어 줘요. 뉴욕의 롱아일랜드 역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카네기 앞에 30-40명 정도의 다리를 저는 아이들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고 낑낑거리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대요. 하나에는 다른 사람이 안고 올라가고 있었대요. "나는 그들이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맡고 있던 사람 중 하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 그렇죠. 아이들은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야 하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운명에 순응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복해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100 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사례가 나오는데요. 프랭클린 베트거라는 성공한 보험 영업사원이래요. 이 사람은요, 누군가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커다란 미소를 짓는대요. 그리고 그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방에 들어간대요. 미팅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이 간단한 방법이 보험을 파는데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가 한 이야기. 이거는 음, 음, 너무 좋더라고요. 101페이지에 큰 따옴표 나온 부분. 그래서 이거는 다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문 앞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이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훌륭하다, 꼭 읽어봐야 된다라는 책들을 읽으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느끼시죠? 우리는 정말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이렇게 자꾸 이미지 메이킹하고 그걸 떠올려 보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강의를 할 일들이 이제 유산을 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강의할 거를 생각하면 일단은 떨리고 걱정되고 그게 먼저인데 되게 강의를 하면서 되게 여유롭고 막 관객들이랑 교감하고 제스처도 굉장히 자유롭게 쓰고 이런 모습을 상상해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저 스스로가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장면을 막 이렇게 상상해요. 그렇게 상상하면 진짜로 어느 순간 제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너무 좋죠. 어, 고대 중국인들은 되게 현명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서 어, 우리들이 오려서 모자 안에 붙이고 다녀야 할 법한 속담을 만들었대요. 자, 줄 거볼게요. 웃는 얼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점을 열어서는 안 된다. 웃는 얼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제 우리도 상점을 사실 연 거잖아요. 우리 쓰리비치 다 열잖아요. 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웃지 못하면 상점 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 상점에 대해서 이제 프랭크 어빙 플래처라는 사람도 어, 굉장히 따뜻한 생각을 우리한테 전했대요. 이분이 여성복 전문 매장 오펜하임 콜린스사를 위한 광고를 다음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광고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광고. 여성복 매장 광고. 자, 크리스마스 시즌의 미소의 가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의 미소의 가치. 이제 광고예요, 이게. 자, 한번 볼게요. 미소는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미소는 받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그걸 준다고 해서 그만큼 가난해지는 게 아니죠. 미소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기억은 평생 지속되기도 해요. 미소 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은 세상에 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미소가 주는 기쁨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미소는 집에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일에서는 호의를 낳고 친구들 간에는 우정의 징표가 되죠.
미소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안식,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빛, 슬픈 사람들에게는 햇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해독제죠. 하지만 미소는 돈 주고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어요. 그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기 전까지는 이 세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기 전까진 이건 이 세상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 막바지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 미소를 짓지 못하면 미소를 남겨 주시겠어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미소를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야, 이게 여성복 매장 광고래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여성복이 이제 잘 팔려서 직원들이 피곤해서 미소를 짓지 못하면 "손님들이 미소를 좀 남겨 주세요." 이 말을 앞에 이렇게 얘기를 깔아가면서 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든 두 번째 규칙 다음과 같다 뭐예요? 웃어라. smile. 웃으래요, 웃으래요. 어. 이 웃으라라는 간단한 규칙을 이렇게 많은 예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랑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미소 짓는 것부터 우리가 좀 연습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밖에서부터 마당에서부터 이렇게 쿵쿵쿵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둘 다 이렇게 문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막 진짜 맞네? 강아지처럼 방방방방 뛰어요 막. 이러면서 방방방방 뛰면서 이렇게 맞이하거든요. 그게 그냥 의식처럼 된 거여서 저도 이제 막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랑이 있을 때 이렇게 천천히 제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준비하는 낌새가 막 보여. 제라드가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낌새가 보여요. 왜냐면 키가 크니까 창문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문 앞으로 걸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 큰 사람이 그냥 방방방방 뛰어요. 저희는 원래 행복한 본능적으로 좀 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되게 삶에서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왕이면 인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더라. 고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부터 실천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애들도 말도 안 듣고 남편도 특별히 예쁘지도 않고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아주 심플한 규칙이지만 너무너무 효과적인 규칙 웃어라 기억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